여야가 오늘 자정까지 임시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불법 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드림 액트를 폐지하는 주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주에도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1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4일 토요일 맨해튼에서 개최됩니다. 예년보다 부스와 꽃차 대수를 확대하면서 올해는 더욱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남자친구가 실수로 발사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사업가가 브롱스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벨리스 카지노 개발안이 뉴욕주 카지노 최종 입찰 경쟁에 진출하면서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여야가 임시 예산안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 즉 폐쇄됩니다.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하루 평균 약 75만 명의 공무원이 강제 휴직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정부가 매일 4억 달러 규모의 인건비 지불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는 7주짜리 2026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긴급 회동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늘 자정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즉시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필수 직군에 포함되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한 약 75만 명의 공무원들은 강제로 무급휴가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 지연, 국립공원 운영 중단 등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특히 오는 10월 3일 발표 예정이던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중단될 경우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사라지는 만큼 금융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원 공화당 강경파는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고 민주당은 공공의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미국이 1981년 이후 15번째 정부 셧다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의료 예산을 삭감해 1,500만 명의 보험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연방 의료보험을 제공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은 공화당의 선택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정치적 셈법이 깊게 얽혀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드림 액트를 폐지하는 주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위협 때문인데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 이어 켄터키주 정부도 불체 대학생에 대한 준해 거주민 대학 수업료 적용을 중단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켄터키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대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 적용 주법 폐지 요구를 수용한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드림 액트 위법 소송을 제기하자 켄터키 주정부 당국이 해당 주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 액트로 인해 미국 시민이 차별받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채택한 주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켄터키는 해당 주 법을 폐지하기로 했고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20개 주정부는 주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하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 액트를 주 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타주 출신의 미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 하는 한편 불체 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은 어떠한 주도 불체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을 자국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하는 방식은 드림 액트를 조속히 폐지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주에도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1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리노이주 자체 단체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아이스 구금 시설 인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주 방위군이 배치될 지역으로는 시카고의 외곽 브로드빌의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시일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체포한 불법 체류자와 외국 시민을 구금하는 이 시설 인근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 계획에 일리노이주의 자치단체장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일이 일리노이주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도 시카고의 강력범죄 발생 빈도는 최근 수년간 하락했다며 주 방위군 배치가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에서는 일요일인 지난 28일 복면을 하고 소총으로 중무장한 연방정부 요원들이 무리를 지어 순찰하면서 시민들을 신문하고 일부를 체포하면서 긴장을 불러일으켰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 시장은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근절과 연방기관 보호 등을 이유로 각지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멤피스 등의 범죄 근절 등을 이유로 주 방위군이 배치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도 주 방위군 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등 주요 시설이 폭력적인 급진 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방위군 투입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방위군이 배치된 도시들은 모두 야당인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는 10월 4일 맨해튼에서 열리는 2025 Korean Parade and Festival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전통 한복 캠페인과 K-푸드, 한국 공예품 부스를 확대해 한인사회와 미국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펼쳐지는 2025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을 앞두고 뉴욕 한인회가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11일 한인회관에서 제3차 준비 모임을 열고 남은 기간 동안 전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총동원해 행사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이명석입니다. 오는 10월 4일 맨하탄에서는 한인 최대의 축제 행사인 코리안 퍼레이드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우리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이번 맨하탄에서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우리 한인들의 자긍심을 지켜주고 또 우리 2세들에게는 우리 한인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예술을 알려주는 이번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에 많은 한인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페스티벌은 32가 한인타운의 K타운을 중심으로 53개의 부스로 저희들이 행사가 진행되며 퍼레이드는 70개 정도의 단체들이 나와서 1,300명가량의 인원들이 참석합니다. 퍼레이드 시작은 12시부터 1시까지고 1시 30분에는 비빔밥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8시부터 5시까지 있으며 무대 프로그램은 10시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4일 꼭 기억해 주시고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장기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의자 500개와 테이블 120개, 부스 천막 60개, 그리고 야외 조립식 무대까지 직접 구입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장비들은 행사 당일인 10월 4일 새벽 32가 행사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행사준비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부스는 65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꽃차도 15대 내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 전날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최 측은 한인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전통 문화를 나누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한복이나 개량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7년간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 준비를 맡아온 음갑선 행사위원장은 한인 사회가 다소 침체돼 있어 준비가 쉽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행사 당일 풍물놀이, 북춤, 전통무용,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과 교감을 나눌 계획이며 미국 지역사회에도 이번 행사를 적극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남자친구가 실수로 발사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이 총기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발사된 것인데요. 총알은 천장을 관통해 아래층에 있던 한인 여성을 그대로 맞췄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페어팩스 지역 데링 레인 4,500번지에 위치한 주택 3층에서 31세 리처드 후인이 총기 상자에 총을 넣던 중 총이 발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처드 후인이 잘못 발사한 총알은 바닥을 관통해 2층에 있던 30세 제니퍼 김에게 명중했습니다. 고발 사고를 일으킨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김 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김 씨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인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 불법 총기 발사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보석금 없이 페어팩스 카운티 구금시설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현재 후인은 김 씨의 사망과 관련해 살인이나 고의적 상해 등 구체적인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오발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후인은 12월 23일 페어팩스 카운티 일반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예비 심리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브롱스 지역에 한인 사업가가 주도하고 있는 벨리스 카지노 개발안이 뉴욕주 카지노 최종 입찰 경쟁에 진출하면서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말 최종 라운드 진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를 선정해 카지노 면허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인 사업가 김수형 회장의 주도로 뉴욕시 브롱스에 추진 중인 벨리스 카지노 개발안이 뉴욕주 최종 카지노 면허 입찰 경쟁에 진출했습니다. 뉴욕주 게임시설 입지위원회는 어제 열린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투표에서 벨리스 카지노가 찬성 5표, 반대 1표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뉴욕시 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해당 개발안은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브롱스 페리포인트에 위치한 골프장인 벨리스 골프코스, 구 트럼프 골프링크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 40억 달러를 투입해 16에이커 규모의 카지노, 호텔, 공연장 복합단지로 재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개발에는 500개 객실의 호텔, 2,000석 규모의 이벤트홀, 4,600여 대 주차장 개발이 포함됐으며 6억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를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뉴욕시 퀸즈 시티필드 인근 약 50에이커 주차장 부지를 대규모 카지노 및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메트로폴리탄 파크 개발안이 오늘 오전 투표를 통해 찬성 6표, 반대 0표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총 8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메이저리그 구단인 뉴욕 매츠의 구단주 스티브 코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뉴욕시 지역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카지노 후보지로는 용커스의 더 MGM 엠파이어 시티 카지노, 퀸즈 에퀴덕트에 위치한 리조트 월드 NYC, 벨리스 브롱스, 퀸즈에 위치한 앳 시티필드 이렇게 총 4곳입니다. 뉴욕주 게임시설 입지위원회는 올해 12월 중으로 최대 3개의 카지노에 대해 최종 면허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맨해튼 지역에서 제한됐던 타임스퀘어, 허드슨 야드, UN 본부 인근 3곳의 카지노 개발안은 이달 모두 부결됐으며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서 제한된 더 코니 역시 지역 커뮤니티 보드로부터 반려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공동 구단주를 지냈던 아서 라빈이 전직 승무원인 싱글맘을 약물로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전직 승무원 변호인은 라빈은 수년간 부와 영향력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배려심 깊은 친구로 위장했다며 그러나 그는 의식을 잃은 라미레스를 성폭행함으로써 비열한 방식으로 그 신뢰를 저버렸으며 성공한 사람이라도 타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라빈 측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라미레스는 오로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추악한 주장을 펼치며 라빈의 명예를 파괴하고 있다며 라빈은 크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한 식당 아토믹스가 라스베거스에서 발표한 북미 베스트 레스토랑 50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식계의 올림픽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0이 올해는 처음으로 북미권 레스토랑 순위를 매겼습니다. 첫 순위 발표에서 한 식당이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맨하탄의 명작, 이 작은 뉴욕 레스토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다. 음식, 음료 디자인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전 세계 한식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토믹스는 박정현 셰프와 아내 박정은 대표가 운영하는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미슐린 가이드 2스타에 올라 있습니다. 아토믹스 부부는 경희대 호텔 관광학부를 함께 다녔습니다. 지난 24일 댈러스 IC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구금자 37세 놀란 구즈만 푸엔테스가 당시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가운데 부상을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오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시민연맹은 32세 미겔 앙헬 가르시아 에르난데스가 치명적인 부상으로 오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한 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당시 총격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에는 안티-IC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국은 단독 범인이 다른 3명을 총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 건수가 45만 건이나 대폭 줄여 신기록을 세웠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면서 이민 법원의 적체 건수를 급감시키는 데에도 주력해왔습니다. 이민 법원에 적체돼 있는 케이스들이 400만 건을 넘어 대규모 추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배경은 첫째, 국경에서 불법 입국이 눈에 띄게 급감하면서 이민 법원에 넘기는 신규 이첩 건수도 급감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IC는 추방 재판에 넘길 필요 없는 2년 이하의 불법 체류자들을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로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대거 기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